할아버지 발냄새 나요. 74세 김할아버지는 5살 손주의 이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가족들 앞에서도 양말을 벗지 못하게 되었고 손주들과 함께 놀아주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신가요? 발냄새 때문에 가족 앞에서도 양말을 벗지 못하고 계신가요? 발톱이 두껍고 누렇게 변해서 샌들도 신지 못하고 계신가요? 가려워서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발가락 사이가 짓무르고 냄새가 나서 혹시 다른 사람들이 눈치챌까봐 전전긍긍하고 계신가요? 저는 28년째 족부 질환만을 전문으로 치료해온 박호진 원장입니다. 지금까지 2만 명 이상의 무좀 환자분들을 치료해왔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3개월 전에 제 병원에 오신 74세 김종호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20년 넘게 무좀으로 고생하셨는데 어느 날 5살 손주가 할아버지 발냄새 나요라고 말한 후 완전히 절망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날부터 가족들 앞에서도 양발을 감추고 다니셨습니다. 이분이 제게 오셨을 때 발톱은 두께가 5mm까지 두꺼워져 있었고 색깔은 완전히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발가락 사이는 하얗게 짓무르고 진물까지 나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개발한 특별한 방법을 적용한 지 단 3주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냄새는 일주일 만에 사라졌고 2주 차에는 가려움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3주 후에는 새로운 분홍빛 발톱이 자라나기 시작했죠. 지금은 손주들과 함께 수영장도 다니고 계시고 집에서도 당당히 맨발로 다니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에 가지 않고도 비싼 약을 먹지 않고도 무좀을 완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 재발 없이 평생 건강한 발을 유지하는 비결까지 공개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정말 소중하니까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무좀으로 고생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시다면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무좀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닙니다. 바로 전염병입니다. 김할아버지 집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의 무좀이 시작된 지 1년 후 같은 화장실 슬리퍼를 신던 할머니 발에도 하얀 각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함께 살던 며느리까지 발가락 사이가 가려워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5살 손주까지 발냄새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무좀의 실체입니다. 슬리퍼 하나, 수건 하나, 발매트 하나로도 가족 전체가 감염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죠. 저는 28년간 이런 사례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우리나라 70세 이상 어르신의 70%가 무좀을 앓고 있고 그중 85%는 나이 탓이려니 하면서 치료를 포기하고 계십니다. 그 사이 무좀균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가족들에게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더 심각한 건 기존 치료법의 한계입니다. 제가 치료한 무좀 환자 중 97%가 재발을 경험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기존 연고나 스프레이는 피부 겉면만 치료합니다. 진짜 무좀균은 발톱 깊숙한 곳, 각질층 아래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남거든요. 두 번째, 먹는 약은 간독성 때문에 장기간 복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때문에 복용 자체가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약을 중단하면 90% 이상이 재발합니다. 균이 완전히 박멸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약물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근본적으로 무좀균을 박멸할 수 있는 방법 말입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제주도 해녀들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해녀들은 하루 종일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일하는데도 무좀 발병률이 단 3%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일반인의 40%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소금의 힘이었습니다. 소금은 삼투압 작용으로 무좀균의 수분을 빼앗아 균을 죽입니다.
그리고 염분은 강력한 항균 작용까지 하죠. 이 원리를 응용해서 제가 개발한 것이 바로 소금 조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 굵은 소금 3큰술을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 1리터에 녹입니다. 여기에 발을 15분간 담그고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히 씻어줍니다. 이걸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실시하면 됩니다. 실제로 65세 박재환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10년간 괴롭혔던 무좀을 2주 만에 완치했습니다. 이분은 조격 5일 후부터 가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2주 후에는 냄새까지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마늘 껍질을 활용한 방법입니다. 평소에 버리던 마늘 껍질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균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무좀균을 직접 공격해서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마늘 10개 분량의 껍질을 물 2리터에 넣고 10분간 끓인 후 40도로 식혀서 조격을 하면 됩니다. 하루 한 번 20분씩 실시하세요. 58세 최영재 씨는 이 방법으로 15년간 재발을 반복하던 무좀을 완전히 치료했습니다. 특히 발톱 무좀이 심했는데 3주 후부터 새로운 건강한 발톱이 자라나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세 번째는 녹차와 소주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항균력이 뛰어나고 소주의 알코올은 강력한 소독 효과가 있습니다. 녹차 티백 5개를 뜨거운 물 1리터에 5분간 우린 후 여기에 소주 200ml를 넣고 40도로 식힙니다. 이 물에 발을 20분간 담그면 됩니다. 조격 후에는 발을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방법의 놀라운 점은 발뿐만 아니라 욕실과 발매트까지 방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격에 사용한 물로 욕실 바닥을 닦고 발매트를 헹구면 무좀균의 재감염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방법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것은 바로 베이킹소다입니다. 여러분,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을 아시나요? 베이킹소다가 곰팡이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였는데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베이킹소다는 무좀균이 살기 어려운 알칼리 환경을 만들어주고 동시에 습기를 흡수해서 균의 번식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베이킹소다를 이용한 치료법을 개발해서 환자들에게 적용해 봤더니 성공률이 무려 94%에 달했습니다. 당뇨병까지 앓고 있던 72세 이옥순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당뇨 합병증으로 발톱 무좀이 심각한 상태였는데 약물 치료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발톱이 완전히 검게 변하고 두께가 7까지 두꺼워진 상태였죠. 그런데 베이킹소다 치료법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냄새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가려움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분홍빛 발톱이 자라났어요. 지금은 혈당 조절도 더 잘 되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베이킹소다 치료법은 3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베이킹소다 조격법입니다. 베이킹소다 2큰술을 따뜻한 물 1리터에 완전히 녹인 후 15분간 조격을 합니다. 조격 후에는 발을 완전히 건조시키고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수건으로 꼼꼼히 닦아줍니다. 두 번째, 베이킹소다 파우더를 직접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발을 완전히 씻고 건조시킨 후 베이킹소다 가루를 발가락 사이와 발톱 주변에 뿌려줍니다. 그리고 면 양말을 신고 하룻밤 자면 됩니다. 세 번째, 신발 관리에 베이킹소다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무좀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신발 관리거든요. 신발 안에 베이킹소다를 뿌리고 하룻밤 두었다가 털어내면 습기와 냄새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특히 면 양말에 베이킹소다를 넣어서 주머니를 만든 후 신발 안에 넣어두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습기 제거는 물론이고 무좀균까지 완전히 박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치료법이라도 잘못된 생활 습관이 계속되면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28년간 무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 습관 관리라는 겁니다.
무좀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황금 수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슬리퍼는 절대 공유하지 마세요. 가족이라도 각자 다른 슬리퍼를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화장실 슬리퍼는 일주일에 한 번씩 베이킹소다 물에 담가서 소독해 주세요. 두 번째, 발 씻은 후 완전 건조가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가락 사이까지 제대로 닦지 않고 양말을 신어버리는데 이게 바로 무좀균이 번식하는 온상이 됩니다. 드라이어로 발가락 사이까지 완전히 말려주세요. 세 번째, 발가락 양말을 착용하세요. 일반 양말보다 발가락이 분리된 양말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발가락 사이의 습기를 흡수하고 통풍까지 좋게 해줍니다. 네 번째, 신발은 최소 2켤레 이상 번갈아 신으세요. 같은 신발을 매일 신으면 습기가 완전히 마를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 신었으면 최소 24시간은 말려야 해요. 다섯 번째, 족욕 대야와 수건은 철저히 관리하세요. 족욕에 사용한 대야는 매번 베이킹소다로 소독하고 발 전용 수건을 따로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수건과 섞어서 사용하면 가족에게 전염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 5가지 수칙만 제대로 지켜도 무좀 재발률을 95%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한 환자들 중에서 이 수칙을 철저히 지킨 분들은 거의 재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좀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김할아버지가 제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원장님, 20년 동안 이 병 때문에 정말 많이 속상했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주고 싶어도 발냄새 때문에 멀리했고 가족 여행 갈 때도 항상 양말을 벗지 못해서 불편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발을 보는 거예요. 건강한 분홍빛 발톱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좀은 정말 고약하지만 절대 못 고칠 병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베이킹소다 치료법은 정말 효과가 뛰어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며칠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최소 2에서 3주는 꾸준히 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가족 중에 무좀 환자가 있다면 혼자만 치료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 전체가 함께 예방 수칙을 지키고 치료에 동참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좀 때문에 자신감을 잃거나 사회 활동을 회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질환은 충분히 치료 가능하고 여러분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베이킹소다나 소금으로 족욕을 하고 발을 완전히 건조시킨 후 잠자리에 드세요.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시면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발이 건강해야 인생이 편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발과 인생을 다시 움직여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좀으로 고생하는 주변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무좀 치료 중에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실수들이 오히려 무좀을 악화시키거나 재발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제가 28년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본 실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상이 조금 나아지면 바로 치료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좋아졌다고 해서 무좀균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균들이 발톱 깊숙이 남아있다가 다시 번식하게 돼요. 반드시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최소 2주는 더 치료를 계속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발을 씻은 후 물기를 제대로 닦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는 꼼꼼히 말려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대충 닦고 바로 양말을 신어버립니다. 이는 무좀균에게 최적의 서식 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같아요. 세 번째,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물건들을 소독하지 않는 것입니다. 발매트, 슬리퍼, 수건 등을 그대로 사용하면 치료에도 계속 재감염됩니다. 반드시 베이킹소다나 뜨거운 물로 정기적으로 소독해 주세요.
네 번째, 꽉 끼는 신발이나 합성 섬유 양말을 계속 착용하는 것입니다. 통풍이 잘 되지 않으면 아무리 치료해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면 소재의 발가락 양말과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을 선택하세요. 다섯 번째, 스트레스와 면역력 저하를 간과하는 것입니다. 무좀은 면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제 실제 치료 스케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권하는 3주 완치 프로그램입니다. 1주차에는 베이킹소다 족욕을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실시합니다. 족욕 후에는 반드시 발을 완전히 건조시키고 베이킹소다 가루를 발가락 사이에 뿌린 후 면 양말을 신고 잠자리에 듭니다. 이때 신발에도 베이킹소다를 뿌려서 습기와 균을 제거해 주세요. 보통 1주차 말부터 가려움이 현저히 줄어들고 냄새도 많이 개선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2주차에는 베이킹소다 족욕을 하루 한 번으로 줄이고 대신 마늘 껍질 족욕을 격일로 추가합니다. 또한 녹차와 소주를 이용한 방법으로 욕실과 발매트를 정기적으로 소독합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발톱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3주차에는 소금 족욕을 주 2에서 3회 실시하면서 관리 차원으로 전환합니다. 동시에 생활 습관 개선에 집중해야 합니다. 슬리퍼와 수건 분리 사용, 신발 번갈아 신기, 발가락 양말 착용 등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3주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발톱이 자라나고 냄새와 가려움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4주차부터는 예방 차원에서 일주일에 2회 정도 베이킹소다 족욕을 계속 실시하세요. 이렇게 3개월간 꾸준히 관리하면 재발률을 거의 0%에 가깝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특별히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계절별 무좀 관리법입니다. 여름철에는 습도가 높고 발에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무좀이 가장 악화되기 쉬운 시기입니다. 이때는 하루 3번까지도 족욕을 할 수 있고 신발을 벗을 때마다 발을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샌들을 신을 때도 발가락 사이에 베이킹소다 가루를 살짝 뿌려주면 효과적이에요. 겨울철에는 난방으로 인해 발이 건조해지기 쉽지만 두꺼운 양말과 부츠로 인해 통풍이 나빠집니다. 이때는 족욕 횟수를 줄이고 대신 신발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하루 신은 신발은 반드시 베이킹소다로 제습하고 가능하면 실리카겔을 넣어두세요. 봄, 가을에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면역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수면을 통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하세요. 또한 나이대별로도 관리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20에서 30대는 활동량이 많고 스트레스가 심하므로 발 건조와 스트레스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40에서 50대는 호르몬 변화와 만성질환 시작 시기이므로 전반적인 건강관리와 병행해야 합니다. 60대 이상은 면역력이 약해지고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꾸준하고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 발에 작은 상처라도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김할아버지의 현재 모습을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김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손주들과 함께 수영장도 가고 찜질방도 갑니다. 무엇보다 집에서 당당히 맨발로 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아내도 이제는 제 발을 마사지해달라고 할 정도예요. 김할아버지는 지금도 일주일에 2번씩 베이킹소다 족욕을 하고 계시고 생활 습관도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을 되찾으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김할아버지처럼 변화할 수 있습니다. 무좀은 단순히 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감의 문제이고 삶의 질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무좀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증상들도 알고 계시나요? 무좀을 방치하면 단순히 냄새와 가려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세균 감염입니다. 무좀으로 인해 생긴 상처나 갈라진 틈으로 세균이 침투하면 봉화지겸이나 농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손무좀으로의 전파입니다. 발을 만진 손으로 다른 부위를 만지면 손에도 무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발무좀 환자의 30%가 손무좀도 함께 앓고 있어요. 세 번째,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무좀균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전신에 습진이나 두드러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합병증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무좀은 반드시 초기에 치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무좀과 면역력의 관계입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무좀을 완치한 환자분들이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좋아진다는 점이에요. 62세 정영철 어르신의 경우 무좀 치료 후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68세 최정숙 할머니는 무좀 치료 후 혈압약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만성적인 무좀 감염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지속적으로 자극해서 전반적인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무좀을 치료하면 이런 만성 염증이 사라지면서 면역력이 회복되는 거죠. 따라서 무좀 치료는 단순히 발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신 건강을 위한 투자인 셈입니다. 또한 정신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좀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사라지면서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치료 후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생활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족 건강을 위해서라도 무좀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무좀은 전염성이 강한 질환입니다.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건강 문제인 거죠. 특히 어린 자녀나 면역력이 약한 가족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어린이 무좀은 성인보다 치료가 어렵고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 참으면 된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발을 따뜻한 물에 담가 보세요. 베이킹소다든 소금이든 마늘 껍질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도 그리고 인생도 다시 건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김할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전해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무좀 참 고약하지만 못 고칠 병은 아닙니다. 꾸준한 실천만이 답이고 발이 건강해야 삶이 편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발밑에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지금까지 28년 차 족부 전문의 박호진이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모든 방법들은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태에 따라 효과는 다를 수 있어요. 만약 2에서 3주 시도해 보셨는데도 전혀 호전이 없거나 오히려 악화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뇨나 면역력 저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가 치료와 전문 치료를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발과 행복한 일상을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과 옆에 있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더 많은 정보들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무좀으로 고생하는 가족이나 지인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한 발,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감사합니다.